안녕하십니까.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시범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업체 모집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국토안전관리원 임석빈입니다. 목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범사업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작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억 미만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은 50억 미만의 현장에 스마트 기술 적용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락 및 협착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본 시범 사업을 통해서 현장에 무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시범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작년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1차적으로 맞춤형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올해는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지원 시점 기준 최대 3개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 40개소, 하반기 30개소에 해당하는 최소 70개소 이상의 현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예산 2억 원 범위 내에서 4종의 장비를 선별해서 지원할 예정이며 장비 종류는 스마트 에어백 조끼, 위험구역 접근 경보 장비, 계급부 개폐 감지기, 장비 협착 경보 알람 장비입니다. 상반기 지원 장비는 개보수 후 하반기 지원이 가능하며 단 신규 장비와 동등한 기능 구현을 필수로 합니다. 기술 지원은 기본적으로 사용 중 기술 지원은 유선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센싱 장비는 현장에서 사용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 시에 기술 지원을 진행하며 현장의 사용법 등을 설명합니다. 해체 시에는 사용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해체를 지원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계약 범위입니다. 임대사는 3개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에어백 조끼 1개사, 장비 협착 경보 알람 장비 1개사, 이는 수의 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위험구역 접근 경보 장비 및 개구무 개폐 알람 장비는 유사한 기술로 판단되어 1개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개사 선정 예정이며 평가는 기술 중심형으로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 기술평가에서 85점 미만을 받은 기관은 임대사 선정에서 제외됨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예산 총 2억 원 내에서 지원 목표 물량 이상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즉 70개소가 저희의 지원 목표며 경쟁력 있는 금액을 제시할 경우 지원 범위는 다소 증가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장의 신청에 따라서 상반기 신청에 따라서 물량은 다소 변동될 수 있지만 증가 감소 범위는 10% 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량은 작년 1차적으로 지원했던 시범 사업의 근거를 토대로 현장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물량을 추정하였습니다. 스마트 에어백 조끼는 상반기 60개, 하반기 50개를 지원하며 현장당 2개씩 지원 예정입니다. 즉 상반기 30개소 현장, 하반기 25개소 현장을 지원합니다. 위험구역 접근 경보 장비 및 개구부 개폐 장비는 신청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장당 1개에서 2개씩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장비 협착 경보 장비는 상반기 20개, 하반기 15개, 현장당 1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본부에서는 현장 모집을 1차, 2차에 걸쳐서 진행하며 저희 본부에서는 임대사 선정 용역 온라인 설명회를 지금 진행하는 바와 같이 진행을 합니다. 또한 임대사 선정 평가는 가급적 3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용역 계약은 빠르면 4월 초부터 현장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이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정 기술별 요구 조건입니다. 먼저 스마트 에어백 조끼입니다.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핵심 기능으로 근로자 추락 시 착용한 에어백 전개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부상을 경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추락 발생 시 관제실 혹은 현장 책임자에게 원격으로 자동 통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상자를 빠르게 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가 기능의 경우 작년 저희가 시범 사업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받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필수는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평가 시 우대가 가능합니다. 먼저 에어백 기능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의성을 추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또한 가시성 확보를 위해 형광색 등을 고려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혁신제품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은 가점을 각각 1점 부여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요구사항으로는 작업 중 발생한 일부 외피 손상은 임대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사고 이후에 에어백 터지는 비용은 무상 교체하는 조건입니다. 참고로 2024년에 시범사업에서는 한 건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2차 사용을 위한 지원의 경우 1차 사용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를 위해 표면 청소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위험구역 접근 알림 장비입니다. 센싱을 통해서 위험구역에 접근하는 근로자 및 보행자의 접근을 감지하여 위험을 경보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태그 장비를 나눠주고 이를 통해 감지하는 기술은 본 시범사업에서 적용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위험구역에 진입하는 근로자 및 보행자의 접근을 알람소리, 경광 등을 통해 알람함으로 본 구역이 위험구역임을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가기능은 현장 설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현장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현장의 경우 민원에 대한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알람 소리는 최소 3단계 이상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구사항입니다. 현장 여건들이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에는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설치 시에 현장에 가서 설치를 도와드리고 현장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체 시에는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해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개구부 개폐 감지기입니다. 앞선 기술과 유사하며 근로자 태그 장비 송수시를 통한 감지 기술은 본 시범 사업에 적용이 불가합니다. 핵심 기능으로 개구부에 설치하여 근로자가 개구부 오픈 시 알람 소리, 경광 등을 통해 동시에 알람이 되어야 하며 작업 중에 일시 오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가 기능으로는 알람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 등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현장 충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구부 감지기 특성상 개구부의 상단이 아닌 하단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상단에 놓을 경우에는 이동 및 이동이 간섭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단에 설치할 경우 고정이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앞선 기술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협착 경보 알람 장비입니다. 건설기계에 이미지 센서, 레이더 등을 부착하여 주변 사람의 접근을 감지하여 운전자 및 접근자에게 실시간 경고, 알람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 태그 장비를 통한 송수신 감지 기술은 본 사업에 적용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 역시 현장에 따라서 볼륨 소리가 크다 작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쉽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하고요. 본 장비의 경우 사람에 대해서 협착을 막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알람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또 주변 사물에 의한 또 위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면 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으로는 마찬가지로 내구성이 필요하며 설치 시 현장 교육을 좀 추진하고 해체 시에는 정상 작동 등을 확인하고 회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본 장비 협착 경보 알람 장비의 경우 수의 계약을 통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특이사항입니다. 본 사업에는 가급적 개발사가 직접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임대사가 참여할 경우 본 사업의 기술 지원은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에 개발사의 기술 지원이 필수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스마트 에어백 조끼의 경우 작업자에게 전부 배포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소 작업, 위험 공정이 투입된 인력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 시에 저희가 제한하여 현장당 2개소를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에 지원한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이 널리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현장의 장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만약 특정 장비가 현장 사망자를 막았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한다면 이를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본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하고 장비 활용 우수 사례, 미흡 사례 등을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포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관련 부처, 관계기관 내 우수 사례를 전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예상 Q&A입니다.
장비의 목적의 사용 파손은 어떤 경우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장에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외암의 스크래치 등은 임대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외암이 완전 파손된과 동시에 장비의 기능을 완전 상실했을 경우는 해당 장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목적의 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여건들이 다양하고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의 충격에는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만약 목적의 사용으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경우에는 관리원과 협의하여 파손 보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조기 반납하거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본 사업은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조기에 해체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은 정산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차 지원한 장비가 회수 후 2차 지원할 경우에 고려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모든 스마트 안전장비는 기능 수행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외피에 스크래치나 오물들이 묻어 있으면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척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1차 지원하는 장비를 신규 장비를 투입해야 되는지라는 질문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앞서 질문과 유사하게 본 사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규 제품과 동일한 기능이 1차, 2차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만족한다면 꼭 1차 지원하는 장비가 신규 제품일 필요는 없고요. 다만 신규 장비와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험구역 접근 장비와 계급의 개폐 감지 장비를 이동식 CCTV를 활용하여 감지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다면 사실은 이동식 지능형 CCTV가 고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한다면 위험구역 접근 장비 같은 경우는 내구성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급부 개폐의 경우에는 오알람이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평가위원회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진행을 한다면 충분한 기술적 검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지원 종료 후 중고 장비를 현장에서 구매하려고 할 때 관련해 추가 지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저희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지원한 임대 금액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금액으로 현장에 판매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러한 지원 현장에서 구매한 리스트를 관련해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 리스트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입니다. 앞서 중소기업 기술마켓 관련 등록에 한해서 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기 해당 주소에 들어가셔서 참고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 그리고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등록 희망 시 업무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등록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